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치러 병원 대표원장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이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의 병합 치료가 어떤 분들은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학술적으로 의학적인 여러 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한 논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왜 이게 같이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그 메커니즘하고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학 연구 방법 중에는요, Randomized Clinical Tri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후의 조건이 비슷한 그룹을 하나는 A 그룹으로 두고 비슷한 그룹을 예후 병기나 이런 거를 비슷한 그룹을 하나는 B 그룹으로 두고 하나는 방사선 치료만 하고 하나는 방사선 온열 치료를 하는 것들을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다 한 것들을 리뷰해서 보는 것을 retrospective study라고 하는데, 이 randomized prospective trial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요 방사선 치료만 한 그룹하고 방사선 온열 치료를 한 그룹을 비교했는 임상 연구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온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한 그룹을 이렇게 파란 그룹으로 두고요. 요게 결과를 나타내는 왼쪽 그래프의 퍼센테이지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완전 관해되는 complete response 되는 정도를 이제 완치되는 정도, 종양이 얼마나 좋아지는 정도를 이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이 결과 같으면 온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사선만 했을 때는 한 40%, 40% 되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빨간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는 75% 이상 완전 관해되는 종양이 완전히 줄어드는 걸 보여준다는 논문들이고, 각각 논문들이 다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요거는 방사선 단독으로 한 것하고 오버가드가 1999년 발표한 논문인데요. 요거는 한 60% 정도. 각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방사선 단독 치료한 것보다는 온열 치료를 같이 한 그룹이 완전 관해되는 complete response rate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지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도 보시면 유방암에 대해서 또는 뇌종양에 대해서, 자궁암에 대해서, 두경부암에 대해서 각각 종양의 타입은 다르지만, 그리고 발표 연도도 다르지만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또는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이 결과들을 prospective randomized trial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경우들을 요거는 방사선만 해보고 요거는 방사선 온열 치료를 같이 해보고 해서 결과를 비교한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맨 뒤쪽 오른쪽 뒤에 칼럼이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효과의 퍼센티지를 나타내고요. 요거는 without hypothermia, 온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요 같이 보시면 근데 C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omplete response rate, 종양이 완전 관해되는 율이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한 83%, 온열 치료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한 41%, 그리고 5년 국소 치료 컨트롤 레이트,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69%, 온열 치료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24%, 5년 생존율도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53%, 온열 치료를 같이 안 했을 때 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결과들이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국소 완전 관해율이나 국소 치료 효과나 5년 생존율이나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논문들이고요. 유방암에 대해서도 논문들을 보시면 이거는 완전 관해율, 완전히 종양이 없어지는 게 온열 치료를 같이 한 경우 66%, 온열 치료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42%, 국소 완전 로컬 컨트롤 레이트도 보면 온열 치료 같이 했을 때 48%, 같이 하지 않았을 때 25%, 이렇게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온열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논문들이 여기도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여러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같이 해주는 것이 국소 치료 효과가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했을 때 암이 이 정도로 억제가 된다면 방사선 온열을 같이 할 때 또는 온열 방사선을 같이 할 때 암이 억제되는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암을 완전 관해시키고 죽이는 그 메커니즘이 서로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1시간 이내에 30분 이내에 해줄 때 이 효과가 더 상승화된다는 것이 이 실험 결과가 나오는 이 논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4가지 세포를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도 거의 동시에 방사선 온열 치료 해주는 게 효과가 제일 크고요. 1시간 이내에 해주는 게 효과가 더 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같이 하나 따로 하나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실험 결과와 위에 있는 몇몇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연구기관의 결과만 그럴까요? 이거는 원래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암치료 전문가들이 온열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문가들이 하이퍼소미아와 방사선 치료를 컴바인 했을 때는 서로 1시간 이내에 같이 해야 효과가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러나 모든 결과는 아닙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종양의 크기도 굉장히 유의하게 줄여주고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not all the 모든 연구 결과가 다 생존율을 높게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 생존율 증가도 보인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암세포들은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우셨지만 S페이스라고 DNA가 합성되는 시기가 있고요. 염색체가 분열하는 마이토틱 페이스가 있고 세포 생장하는 G1 페이스, 분열 준비하는 G2 페이스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이런 S 페이스, G1 페이스, G2 페이스, M 페이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험을 해보면 방사선 치료를 똑같이 600라드를 똑같이 줄 때 M 페이스에 있는 셀들은 이만큼 잘 죽어요.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S-페이스 셀은 신테틱 페이스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똑같은 600라드를 줘도 이만큼 잘 안 죽어요. 이렇게 M 페이스는 방사선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하다고 되어 있어요. G1, G2 페이스처럼. 그러나 S-페이스 셀들은 DNA가 합성되면서 2배, 3배 정도 더블링 되면서 방사선에 저항이 있어요. 라디오스 레지스턴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 S-페이스 셀이 방사선에는 저항이 있는데 온열 치료를 해보면 여기 온열 치료 45도씩 15분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S-페이스 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잘 죽어요. 온열 치료에는. 그리고 이 방사선에 있는 이 반대로 이게 민감한 세포들은 온열 치료에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M-페이스, G1 페이스, G2 페이스는 방사선에 민감해서 잘 죽는 것은 방사선 치료에서 다 죽고 방사선에 저항이 있어서 남은 S-페이스 셀은 온열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하면 서로 효과가 적었던 것들까지 잘 죽이기 때문에 서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소 포화도와 관계인데요. 보통 임상에서 주는 방사선 치료 양이 2g 정도를 주는데요. 이 정도 줄 때 산소가 잘 통과할 때는 암세포가 이만큼 잘 죽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산소가 잘 통과하지 않는 암세포들은 똑같은 방사선을 줘도 이만큼밖에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서바이벌 프랙션이. 그거를 방사선 생물학 전문 용어로 OER, Oxygen Enhancement Ratio라고 해요. 이게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그 세포들이 산소가 잘 공급되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수술하든지 어떤 조건에든지 이게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나 다른 암도 수술해서 암덩어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2, 3cm 종양을 같이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혈관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똑같이 주면 원발 병소가 제일 재발률이 높고 재발을 많이 하는 곳인데요. 이쪽에 산소가 잘 안 들어가니까 방사선 치료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이럴 때 온열 치료를 같이 해주면 산소 공급도 좋아지고 방사선 온열 치료에 아까 그 세포의 주기 차이에서도 서로 상승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해본 건데요. 온열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적은 것들이 온열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실제 실험을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세포 내 측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논문들을 메타 아날리시스라고 다별량 분석을 해보면 완전 관여율이나 국소 치료율도 온열 치료, 방사선 치료한 것들이 훨씬 효과가 높다고 여러 논문에 나오고요. 방사선 단독으로 한 것보다. 그리고 전체 생존율도 이게 높다고 나온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높다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험에는 온열 치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서 생존율도 높고 국소 치료도 높다고 나오고 있어서 실손보험에는 이게 온열 치료가 고주파 온열 치료가 방사선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좋다는 것이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작용 면에서도 보면 방사선 온열 같이 하는 것이 뭐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그렇게 더 높다는 증거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NCI에서 하는 결론 유방암이나 뭐 두경부암이나 여러 자궁암이나 여러 암에서 방사선 온열 치료를 방사선 치료와 더할 때 반응률도 훨씬 높여주고 생존율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